안녕하세요. 달깨기TV 최대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첫 구매자나 집을 생각하시는, 집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리려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5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계획 중에 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한번 이제 집을 구매하고 이제 계속 집 구매랑 집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첫 구매나 집 구매 전에 돈은 어떻게 모으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조금 기준점을 좀 잡겠습니다. 뭐 이게 안 되면, 여기까지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계산이 조금 쉬워서,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파이낸스의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연봉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 중요하죠. 일단 직업, 스테이블한 직업, 그리고 그 직업에서 얼마를 받는 건지가 풀페이를 캐시로 주고 하는 사람들은 집 구매에 대해서는 없죠.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 구매는 절대 캐시로 딱 내고 풀페이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몰기지를 끼고 사는 거고 대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을 끼고 산다는 거에 대해선 너무 강박관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구매하시는 분들은 왠지 내가 돈을 꿔서 사는 것 같고 남의 돈으로 사는 것 같고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집을 사시려면 본인의 캐시로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파짓이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몰기지를 받는 겁니다. 대출을. 자,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보통 20%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생각 기준점이 20% 저희가 사고 싶은 그 매물에 대해서 20%의 디파짓과 그 다음에 80%의 몰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되려면 잡이 있어야 되고, 잡도 이렇게 템포러리보다는 이제 퍼미넌 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을 측정해서 대충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오늘 해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봉이 필요하겠죠. 막 연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뱅크에서 대충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요즘 이제 하우스는 아니지만 이제 아파트 값이나 콘도 값이나 이제 첫 집을 구매하는 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뱅크에서 볼 때 연봉이 한 5만에서 6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불이라는 그 연봉을 조금 저희가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6만 불이라는 돈을 연봉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이 6만 불이라는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중상층 쪽에 속하는 겁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또 바뀌겠죠, 세상이. 일단은 2025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6만 불 연봉을 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거를 바라고 항상 더 많이 벌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6만 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궤도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만 불 일단 축하드리고요. 6만 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6만 불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기분 너무 좋지만 잠깐 가라앉히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구매를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 구매를 생각한다. 그 전 얘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모았건 안 모았건 상관이 없고요. 돈을 모으신 분들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에는 이제 쓰느라 바빴다고 칩시다.
6만 불 받기 전에는 그냥 내 거 뭐 여행 가고 내 거 옷도 사고 제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돈을 썼다고 일단 가정하에 세금을 빼고 하면 한 3,800에서 3,900 정도 됩니다. 텍스를 좀 많이 떼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일단은 제가 회사에 속해서 이제 세금을 디덕션을 하고 저희가 이제 돈을 받을 경우는 6만 불부터는 이제 3,800에서 한 3,900 사이가 될 거예요. 이제 보너스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을 살려면 일단은 디파짓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디파짓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건 20%긴 한데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캐나다 정부나 그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요것들을 이제 디파짓을 조금 낮추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제 20% 혹은 10%에서 20% 사이의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포커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집이라는 거가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나 뭐 옷처럼 뭐 비싼 메이커 명품도 사실 비싸긴 하죠. 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런 것들은 카드로 그냥 긁거나 뭐 어떻게 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어떻게 마음 큰 맘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이라는 거는 큰 맘을 먹어도 사실 가격이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네, 집이라는 거가 가격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있는 돈을 총동원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마치 큰 라이프 디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내가 모든 자동차를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저희가 살 수 있을 범주 내에서 가장 비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그 자동차를 살 때는 저희가 뭐 라이프 디시전이나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유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동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거나 한 번 정하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자기 라이프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책임감을 또 갖고 계속 이제 몰기지를 내고 이런 면에서 그리고 가격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디시전입니다. 인생의 결정, 아주 큰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랑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 세이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투자냐 세이빙이냐 하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3,800에서 3,900 실수령을 할 경우 더 받으신 분들은 더 세이빙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는 요 정도에서 일단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를 세이빙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3,800에서 3,900까지가 됐을 경우. 네,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돈을 갖고 뭐 그냥 살려면은 사실 이 돈 뭐 다 쓰셔도 상관없고 뭐 여행을 가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구매 정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이제 직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돈에서 2,000불 정도는 한 달에 꼬박꼬박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죠, 이게. 반 이상 되는 돈을 세이빙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은 이제 본인들이 내는 렌트비나 본인들이 내는 뭐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을 다 뺀 생활비도 뺀 상태에서 2,000불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일단 제일 힘듭니다. 이거는 사실 종교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고 꼭 한국인만이 이게 속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인류가 이 세이빙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쓰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가오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세이빙이 힘듭니다. 이거는 저도 인정할게요. 저도 세이빙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2,000불 정도는 해야 된다. 왠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참 쉬운데요. 보통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모아 하시잖아요.
근데 2천 곱하기 12를 하시면 24,00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불을 모았을 경우 세이빙으로 24,000불이라는 돈이 생기고, 그게 이제 2년이 되면 5만 불이 2만 5천, 그래요. 2만 4천에서 2만 5천으로 좀 잡을게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요거가 이제 2년 동안 모으면 네, 4만 8천에서 5만 정도가 되겠죠. 네, 조금 더 모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2,000불 정도에서 2천 조금 더 모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3년이면은 7만 5천 불, 이제 4년이면 1억 10만 불이라는 돈이 1대1로 쳤을 때 한국 돈이랑 10만 불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얼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불씩 모아도 4년이나 걸리긴 합니다. 네. 오래 걸리죠. 힘듭니다. 세이빙이 그토록 힘듭니다. 이 4년 동안 분명히 뭐 10만 불까지 모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이제 몰기지,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10만 불이라는 1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는 2,000불, 200만 원씩, 2,000불씩 모았을 경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동안 정말 피폐하겠죠. 자기 삶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축에 속하는데 내 삶이 피폐합니다. 맞습니다. 세이빙을 다 쓸 거 쓰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좋은 잡을 갖고 계신데 뭐 집값이 비싸서 못 산다, 뭐 이런 푸념만 계속 늘어놓고 계시는데, 집값 비싼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다 맞아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디파짓 세이빙을 못해서 그거를 사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면 세이빙을 안 했을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한번 본인들을 한번 각자가 자기 객관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제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세이빙을 못했나를 잘 생각해서, 지금 세이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더해져서 4년이라는 기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한번 세이빙을 먼저 해보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돈 모으는 거 엄청 힘들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돈 모으는 거 힘듭니다. 모든 인류가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이제 20%를 이제 디파짓을 하고 80%를 받는 게 기존이었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퍼스트 홈 바이어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매물을 다시 사는 거 말고, 매매 이런 거 말고 새 홈, 브랜드 뉴 홈을 살 경우 20% 디파짓까지 필요가 없고, 그보다 더 10%에서 15%, 그 사이 정도의 디파짓만 갖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1.5 밀리언까지의 그 집값에 대한 몰기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몰기지 브로커가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집 구매는 어쨌든 가능해졌습니다. 20%까지 안 필요해도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몰기지 값을 몰기지를 어차피 갚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기지를 받는 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이빙이 필요하긴 합니다. 가장 1단계입니다. 세이빙. 이거를 못하면 사실 집 사는 거는 일단 포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 블레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이빙을 못 해놓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푸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10에서 15%, 20까지 안 가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고요.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0대 초반, 30대 중반, 20대 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0대 중후반에 벌써 이제 돈을 모으고 집 그런 거에 관심이 벌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40대 되거나 이제 30대 말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합니다.
저 저도 20대 때 그랬으면 참 네, 바뀌었겠죠.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30대 초반이랑 30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6만 불을 벌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제 사회에 성공도 했고 차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기다렸던 거 다 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집 구매를 위한다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아주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 차. 여러분 테슬라 너무 사고 싶죠? 죄송해요. 테슬라를 제가 싫어해서 이 얘기를 뭐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젊은 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가장 뭐 하고 싶냐 했을 때 여론이 테슬라 모델 3나 Y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싸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를 사고 싶은 거 압니다. 그리고 잘 보이기도 쉽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사람을 불문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험비를 일단 저희가 출퇴근용으로 쓸 거면 200불 한 달에 이상 나갑니다. 쪼개서 내도. 네. 보험비. ICBC 비싸죠. 뭐 다른 데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일단 200불. 자,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또 캐시로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디파짓을 마련하는 그 캐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을 2만에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런 큰 돈을 그냥 한 번에 팍 이게 지금 옷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파이낸스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사고 싶으면 아니면은 리스를 하더라도 일단은 한 방에 팍 주고 사는 거는 일단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 디파짓 머니가 본인 그 집 구매할 때 꼭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차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은데요. 좀 다른 관점으로. 자, 그러면은 한 달에 200불 내야 되죠. 리스나 파이낸스가 500불 이상일 겁니다. 분명히. 잘하면 500불. 500불 언더로 하면 너무 좋지만 500불 이상.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혹은 충전값.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테슬라를 사면은 이제 전혀 돈을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전값 들어가죠. 네, 고속 충전도 하고 가끔가다.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집에다 계속 꽂아놔도 그 전기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면 어쨌든 100불은 이상은 듭니다. 100불 정도. 기름값은 조금 더 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해 보니까 한 800에서 1000불 정도가 들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6만 불일 때 실수령이 3,800에서 3,900일 때 2,000불을 저금하고 800에서 1,000불을 자동차에 쓰는 겁니다. 그럼 1,800불 남았는데 1,000불 정도를 자동차에 쓰면 여러분들 생활비가 800불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화비, 유틸리티, 뭐 또 기타 등등 뭐 외식, 그다음에 뭐 옷 같은 것도 사고 자동차를 함으로써 1,000불 정도 이상이 800불, 1,000불, 그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2,000불을 모으는 것도 사실 한 달에 그 반 이상의 돈을 세이빙하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 진짜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차도 사고 이것도 하고. 근데 대부분 너무 피폐해지죠. 그러면은 진짜 카푸어가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2년, 1년, 2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각자 멘탈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새 차보다는 좀 중고차로 좀 진짜 커뮤니티 필요할 수 있잖아요. 좀 멀리 살아서. 그래서 자기 렌트비를 좀 아끼려고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진짜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 중고차를 좀 사서라도 조금 그 먼슬리 페이를 조금 낮춰라. 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활을 모르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래도 한 100, 200불 안에서 한 달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1000불이냐 200불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는 익스펜스가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면은 또 갈 데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쓰는 돈도 많죠. 네, 일단은 그까지 알려드리고요. 집에 웬만하면 대중교통이 다닌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직구매를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다 모으고 진짜 10만 불을 모으고 시작할 거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를 하나 뺐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때 여기 TSFA라는 어카운트도 있고 그 다음에 First Home Buyer라는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GIC가 요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은 적금 같은 개념이에요. GIC 같은 경우도. 그래서 목돈이 조금 한 달마다 붙는 개념은 아니고 목돈을 한 번에 이렇게 텀을 정해서 이렇게 묶어 놓는 개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는 주식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가지고 만약에 돈 불리는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000불씩 모았을 때 그냥 순수 세이빙으로 했을 때 24,000에서 조금 더 했을 때 25,000이라고 1년에 잡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뭐 투자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약간의 이윤을 받는 그런 상품을 구매하셔가지고 돈을 불리시는 거는 각자 몫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000씩만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주식에 만약에 몰빵을 했다면 그 돈을 결론적으로는 주택 구매를 사는데 쓴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언제 내가 뺄 거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돈으로도 그 정도 들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투자를 잘 하시면 그렇게 돈을 불려 주실 수 있죠. 그 1, 2년, 3년 내 1년에서 2년, 1년에서 3년, 1년에서 4년 사이에 그러면 직구매를 언제 하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20%까지 필요 없다고. 직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디파짓이 다 10만 불 모으고 나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가격이 변동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1년, 2년이 다르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갈 때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뭐 폭락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심층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밴쿠버를 쭉 과거부터 보면은 조금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폭락한 적은 없었고 계속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0만 불을 4년 후에 모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 그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구매를 하고 싶으면 저희 일단은 10%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10에서 15%를 어쨌든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빨리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이빙은 일단은 시작해야 되시고요. 주택 구매도 10에서 15% 디파짓이 생겼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좀 옵션이 20%가 낫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몰기지 브로커들이랑 그다음 은행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10에서 15%를 가지고 계시면 20%가 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해 보시냐? 지금 빨리 주택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이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돈도 더 세이빙이 많이 될 거며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꼭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준비가 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프리빌리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렌트를 내고 있거나 지금 렌트에 살고 있거나 혹은 혼자 살아서 조금 비싼 렌트를 내고 있으신 분들은 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디파짓이 준비됐을 때 곧바로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디파짓이 준비됐다는 게 20%가 아닙니다. 좀 전에라도 빨리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렌트를 1,500불로 한번 잡아볼게요. 더 비싸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1,500불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여러분들이 18,000불이라는 돈을 다른 분들의 집주인의 몰기지를 갚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살고 있죠. 그 서비스를 렌트를 이용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18,000불이라는 돈이 주인 몰기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2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36,000불. 그리고 3년이면 54,000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도중에 2,000불도 힘들죠? 근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54,000, 1년은 18,000이라는 돈이 집주인의 몰기지 갚는데 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본인 몰기지 갚는데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내 돈이에요. 어차피 내가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물론 렌트비보다는 조금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에 따라 세금도 내야 되고 스트라타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본인 몰기지 갚는 데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도. 그 다음에 그 몰기지 갚는 게 결론적으로는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년을 기다려서 내가 디파짓을 다 20% 완전 꽉꽉 채워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시작하면 그 렌트비까지도 몰기지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2,000불씩 또 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몰기지를 갚는데 조금 더 빨리 몰기지도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직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거를 정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이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직구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달캐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